여러분 여기 와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을 거면 이젠 오지 마라. 이 말이 30년을 참고 살아온 제 입에서 나오게 될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68세 김영자입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온 가족 모임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이틀 전부터 장을 보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침구까지 하루 종일 햇볕에 말렸어요. 혹시라도 트집 잡힐까 노심초사하면서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 정다연은 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 음식을 위생 문제라고 모욕했고 손주를 안으려는 저를 병균 취급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마치 제 집을 더러운 격리소 취급하듯이요. 30년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손주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제 집, 제 식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 단단했던 제가 폭발하고 말았을까요? 그리고 작은 아들 민호가 며느리에게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모임을 위해 저는 이틀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허리는 굽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1년에 몇 번 없는 온 가족 모임이었기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목요일 아침 일찍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 명훈의 가족이 좋아하는 갈치와 고등어, 작은아들 민훈의 손주가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닭고기와 신선한 채소들을 골랐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는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사가시네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손주들 오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갈치는 소금물에 깨끗이 씻어 양념에 재우고 닭고기는 아이들이 먹기 좋게 부드럽게 삶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고 잡채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특히 신경 쓴 건 작은 며느리 정다연의 기준이었습니다. 지난번 모임 때 다연이가 애가 방에서 기침을 하더라고요. 혹시 먼지나 습기 때문 아닐까요? 라고 말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주가 잘 방의 이불과 베개, 침구를 전부 빼서 햇볕에 말렸습니다. 금요일 오전 내내 저는 빨랫줄에 침구를 넣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찌릿했지만 다연이가 이번에는 만족하겠지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이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녁 무렵 이불을 걷어들이며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을 때 따뜻한 햇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다연이도 뭐라 하지 못하겠지 싶었죠. 금요일 밤 저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갈치조림을 만들고 닭볶음탕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남편 명수는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도 되잖소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침에는 또 청소하고 정리할 게 많아요. 미리 해두면 내일 편하잖아요. 사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음식이 모자라거나 집안이 깨끗하지 않거나 뭔가 하나라도 다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지난 몇 년간 다연은 늘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저는 그게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설레었어요. 오늘이면 손주를 안아볼 수 있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특히 손주가 사용할 화장실은 2번이나 청소했습니다. 변기 시트도 새 것으로 바꾸고 수건도 새 걸로 준비했습니다. 다연이가 공용 수건은 비위생적이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개인 수건을 각자 준비해뒀습니다. 오전 9시쯤 저는 잠깐 쉬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큰며느리 선미가 어머님, 오늘 뵐 생각에 벌써 설레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라는 메시지를 남겨놨더군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얼른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연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늘 음식 지난번처럼 위생 문제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분명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위생 문제. 제가 이틀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한 음식을, 제가 밤을 새워 만든 요리를 위생 문제라는 세 글자로 깎아내린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화면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지난번에 손주가 배탈이 났던 건 제 음식 때문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돌던 장염 때문이었는데 다연은 그걸 제 탓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때 큰며느리 선미가 바로 답장을 달았습니다. 다연아, 그런 말은 좀. 어머님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하지만 다연의 답장은 더 가혹했습니다. 언니는 몰라요. 우리 애가 지난번에 얼마나 아팠는데. 조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단톡방을 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왔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담긴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젯밤 새벽까지 만든 갈치조림, 정성껏 끓인 닭볶음탕,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붙인 전들. 이게 다 위생 문제가 있는 음식이란 말인가요?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 명수가 다가와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시오. 며느리가 원래 예민한 거 당신도 알잖소. 예민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대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연은 늘 저를 그렇게 대했다는 걸. 그리고 작은 아들 민호는 항상 아내 편만 들었다는 걸.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습니다. 가족들이 오기까지 1시간 남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엄마는, 시어머니는, 할머니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식탁 위에 하나하나 음식을 올리면서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다연이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절대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그 아이 눈에 저는 영원히 부족한 시어머니일 뿐이라는 걸.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건 큰아들 명훈의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며느리 선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두 손주가 저를 껴안으며 할머니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손주들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고 이 작은 생명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우리 예쁜 것들. 선미는 주방으로 들어와 음식들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아이고, 뭘. 너희 올 생각에 즐거웠지. 선미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적어도 큰 며느리는 제 마음을 알아주니까요. 명호도 옆에서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냄새 진짜 좋네요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0분 뒤 작은 아들 민호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저는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민호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다연이 4살 손주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민호는 밝게 웃었지만 다연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진짜 멀다. 왜 이렇게 교통이 막혀? 그래도 무사히 와서 다행이네. 어서 들어와라. 다연아, 애 무겁지? 내가 안을게. 저는 손주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휙 몸을 돌리며 손주를 제게서 멀리했습니다. 괜찮아요. 애가 낯 가려서요. 할머니한테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안고 있을게요. 낯을 가린다고요? 손주는 제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제 품에서 재롱을 부렸는데 말이죠. 다연은 그저 제가 손주를 안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 그럼 안으로 들어가자. 밥 다 됐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연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온도 좀 낮춰주세요. 애가 땀 흘리겠어요. 아, 그래. 지금 바꿀게. 저는 서둘러 에어컨 온도를 낮췄습니다. 사실 큰 손주들이 춥다고 해서 온도를 올려뒀었는데 다연의 말 한마디에 다시 내려야 했죠. 다연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손주를 안은 채 서서 집안 곳곳을 훑어봤습니다. 마치 위생검사관이라도 된 것처럼요. 제 집이, 제가 이틀 동안 청소하고 닦은 이 집이 그 아이 눈에는 더럽고 불결하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연아, 여기 앉아라. 물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생수 가져왔어요. 다연은 가방에서 생수통을 꺼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정수기 물은 마시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 모습을 본 선미가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다들 식탁으로 모여라. 밥 먹자. 남편 명수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르르 식탁으로 모였고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 국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식탁 위에는 이틀간 제 희생이 담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치조림, 닭볶음탕, 고등어구이, 각종 나물, 잡채, 전. 하나하나가 제 땀과 정성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큰아들 가족은 감탄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어머니 요리 최고예요. 하지만 다연은 달랐습니다. 다연은 식탁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갈치조림 앞에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시장 생선 못 먹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연에게로 향했죠. 시장 생선은 신선도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애가 먹고 배탈 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다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다연아, 그건 생선 때문이 아니라 장염 때문이었잖니. 유치원에서 돌았던.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다연은 남편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음식이 위생이 좀 그러시니까요. 제가 직접 봤어요. 도마도 구분 안 하시고 행주도 여러 번 쓰시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 음식이, 제 정성이 위생 문제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큰아들 명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연아, 그런 말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오빠,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다연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이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인 양.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다연이 손주에게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저런 기름진 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손주가 닭볶음탕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식탁 위에 쩡그랑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쉴 공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선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식사는 지옥 같았습니다. 큰아들 가족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고 작은아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손주에게 먹이며 마치 제 음식이 독약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큰며느리 선미와 명호가 저를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선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다연이가 좀 그래요. 아니야. 내가 정말 위생에 문제가 있었나 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음식이 얼마나 깨끗하고 맛있는데요. 다연이가 너무한 거예요. 선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다연이 손주를 안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잠깐 쉴게요. 다연아,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하자. 제가 불렀지만 다연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다연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방으로 도망쳐버린 겁니다. 마치 제 집이, 제가 있는 이 공간이 견딜 수 없는 곳이라는 듯이. 남편 명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애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민호가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연이가 요즘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좀 예민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3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손주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틀간의 제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졸음을 참아가며 만든 갈치조림,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끓인 닭볶음탕, 하나하나 손으로 빚은 전들. 그 모든 것이 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다연의 눈에 그것들은 달리 보였나 봅니다. 다연은 식탁 앞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낀 채 음식들을 하나하나 훑어볼 뿐이었죠. 마치 세관 검사관이 수상한 물건을 검사하듯이요. 자, 다들 많이 먹어라. 영자 엄마가 이틀 동안 준비했어. 남편 명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큰아들 명호가 먼저 갈치조림을 집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선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무리 해도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님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무슨, 그냥 정성이지 뭐. 저는 수줍게 웃으며 손주들 앞에 반찬을 놓아줬습니다. 큰 손주 2명은 할머니 음식 맛있어요 하며 잘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여전히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연아, 너도 먹어.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있고 닭볶음탕도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연은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먹어야지. 안 그래도 요즘 살 빠진 것 같던데. 민호가 아내에게 말했지만 다연은 남편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대신 손주 앞에 놓인 접시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준아, 뭐 먹으려고 그래? 엄마, 나 이거 먹을래. 할머니가 맛있대. 손주가 닭볶음탕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다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안 돼. 그거 너무 기름져. 엄마, 나 먹고 싶어. 기름진 거 먹으면 배 아프다고 했잖아. 엄마가 싸온 거 먹어. 다연은 가방에서 도시락 통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준비해 온 음식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연은 애초에 제 음식을 손주에게 먹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다연아, 그래도 할머니가 해준 건데. 민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다연은 단호했습니다. 여보, 우리의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지난번 일도 있고, 지난번 일이라니. 또 그 얘기를 꺼내는군요. 손주가 장염에 걸렸던 건 유치원에서 돌던 바이러스 때문이었는데 다연은 계속 그걸 제 음식 탓으로 돌렸습니다. 선미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다연아, 그건 장염이었잖아.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말했잖니. 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저는 엄마니까 제 아이가 뭘 먹고 어떻게 되는지 제일 잘 알아요. 다연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선미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저를 향한 칼날이었어요. 명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연아, 지금 내 태도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이틀 동안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오빠, 저도 어머님 정성은 감사해요. 하지만 아이 건강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다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마치 자신이 훌륭한 엄마로서 당연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듯이. 저는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연이 갈치조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시장 생선은 못 먹어요.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포크를 들던 선미의 손이 멈췄고 명호는 다연을 노려봤습니다. 남편 명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장 생선이 뭐가 문제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어요. 시장 생선은 신선도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잡았는지도 모르고 보관 상태도 불확실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시장 생선을 먹어요? 다연아. 민호가 급하게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연의 말은 식탁 위에 폭탄처럼 떨어졌고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뭐, 시장 생선을 누가 먹냐고? 명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선미가 황급히 남편의 팔을 잡았죠.
여보, 진정해. 어머님 앞에서. 아니, 근데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장보고 요리하셨는데. 명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큰손주 두 명이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봤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릇이 식탁에 닿으며 딸그락 소리를 냈어요. 괜찮아, 다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선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이 자리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 다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직 차갑고 냉정한 판단만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위생이 좀 그러시니까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위생이 좀 그렇다.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위생이 좀 그렇다. 위생이 좀 그렇다. 위생이 좀 그렇다. 제가 이틀 동안 밤을 새워가며 만든 음식이, 제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식사가 위생이 좀 그런 음식이라고요? 다연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명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큰 손주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미가 급히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오빠,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사실? 사실이라고? 어머니가 음식 만들 때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데. 오빤 모르실 거예요. 저는 봤어요. 지난번에 주방 들어갔을 때 도마 구분도 제대로 안 하시고 행주도 여러 번 쓰시고 손도 중간중간에 안 씻으시더라고요. 다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평생 깨끗하게 요리해 왔습니다. 손도 자주 씻고 행주도 매일 삶고 도마도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했어요. 하지만 다연의 눈에는 그게 다 부족했나 봅니다. 다연, 너 지금 정말. 민호가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다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많고 음식 보관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제가 직접 봤어요. 그만해.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주들도 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봤어요.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연아,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며느리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아이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이 건강? 내가 아이 건강을 걱정한다면서 왜 1년에 몇 번도 안 되는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제 아이를 지키려는 건데.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있잖니. 어머니. 민호가 급히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연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내 음식을 위생 문제 있다고 단톡방에 쓸 때도 참았어. 내가 내 집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알면서도 참았어. 하지만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내 음식을 그렇게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다연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제 아이한테 위생 문제 있는 음식을 먹이라고요? 다연아, 선미가 소리쳤지만 다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할 말 있어요. 저는 1년에 몇 번 이 집에 오는데 올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뭔가 잘못 말하면 눈치 보이고 음식 안 먹으면 또 뭐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저도 힘들어요. 그럼 오지 마.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뭐라고요? 오지 말라고. 내가 이 집이 그렇게 싫으면, 내 음식이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면 앞으로 오지 마. 어머니, 민호가 황급히 저를 말렸습니다. 남편 명수도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다연이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안 올게요. 어차피 오기도 싫었어요. 다연아. 민호가 아내를 붙잡았지만 다연은 이미 식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아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여보, 가자. 나 더 이상 못 있겠어. 다연아, 잠깐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연이 좀 진정시킬게요. 민호가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둘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연아, 너 왜 그래?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해? 나보고 어쩌라고. 난 사실을 말한 건데. 내 엄마가 위생관념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너도 알잖아. 지난번에 내 조카들 배탈 났을 때. 그건 장염이었다고. 넌 왜 맨날 내 엄마 편만 들어? 내 아내는 생각 안 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선미가 제 옆에 와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물 좀 드세요.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다연이가 너무한 거예요. 아니야,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 애가 나를 그렇게 싫어할 이유가.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선미가 울먹였습니다. 명호도 옆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현관 쪽에서는 여전히 다연과 민호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못 살겠어. 내 가족들 때문에. 다연아, 제발. 어머니가 다 들어.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쾅!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이 손주를 안고 나가버린 겁니다. 다연아. 민호가 아내를 쫓아나갔어요. 하지만 곧 돌아와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연이를 잘 못 다뤄서. 됐어. 민호야. 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이틀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갈치조림, 반쯤 남은 닭볶음탕, 차갑게 식어버린 전들. 위생이 좀 그렇다는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호가 식탁을 내려다보더니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아, 진짜. 동생 새끼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보, 진정해. 애들 있잖아. 선미가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큰 손주 2명은 겁에 질린 얼굴로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지만 닦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위생관념이 없나? 내 음식이 정말 더러운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작은 며느리 다연은 저를 진심으로 싫어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야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 선미가 주방으로 들어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선미야 나나. 네, 어머님.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식탁에는 위생 문제가 있다는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저는 그 음식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다연이가 택시 타고 가버렸어요.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교육 문제가 아니야, 민호야. 그 애는 진심으로 나를 싫어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슬프고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명호가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야, 민호.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해? 형, 미안해. 내가 다연이한테 잘 얘기할게. 얘기로 될 문제야? 저건 인성 문제야, 인성. 형제가 다투려는 순간 저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하고 그냥 집에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어머니, 가라고. 제발 오늘은 좀 혼자 있게 해줘.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명혼의 가족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먼저 갈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아니야, 오지 마. 괜찮아. 어머님, 제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다연이가 잘못한 거예요. 선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큰아들 가족이 나간 후 민호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연이한테 단단히 말하겠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 너 행복하니? 갑자기 나온 질문에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다연이랑 살면서 너 행복하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 뿐이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다만 참고 사는 거라는 걸. 엄마도 참았어. 30년을 참았어. 하지만 민호야, 참는 게 항상 답은 아니더구나. 어머니, 너도 생각해봐. 내 인생을 말이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위생이 좀 그렇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제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연히 택시를 타고 떠난 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도 결국 어정쩡하게 인사를 하고 아내를 쫓아나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연히 데리고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설령 돌아온다 해도 그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스처일 뿐이라는 걸.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내쉬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차가워진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의 정성이 새벽까지 졸음을 참아가며 만든 요리들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여보, 그냥 다 치워요. 보기 싫어요. 저는 쓰레기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놀라 일어났어요. 여보, 뭐 하는 거요? 음식을 왜 버려? 이거 누가 먹어요? 위생 문제 있는 음식을요? 제 목소리는 쌀쌀 맞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음식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갈치조림, 닭볶음탕, 잡채, 전. 모든 게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자야. 됐어요. 아무 말하지 마세요. 저는 묵묵히 음식을 치웠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어요. 울 만큼 울었으니까요. 오후 7시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민호야. 다연이는 찾았니? 그래. 알았어. 내일 온다고? 알았어. 남편이 전화를 끊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다연이가 진정했대. 내일 와서 사과하겠대. 사과요? 진심으로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연이 진심으로 사과할 리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보, 그래도 며느리가 오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해요. 진심 없는 사과 듣기 싫어요. 여보, 난 피곤해요. 방에 들어갈게요.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위생이 좀 그렇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오늘 식탁에서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연의 차가운 눈빛, 어머님 음식이 위생이 좀이라는 그 모욕적인 말투.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민호야. 왔구나.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다연이는? 차에 있어요. 제가 먼저 들어와서 어머니 상태 좀 보려고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어머니, 저 민호예요. 들어와.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젯밤 아내와 많이 싸웠나 봅니다.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너 사과할 거 없어. 내 잘못이 아니잖니. 아니에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교육 못 시켜서 교육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다연이는 진심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말을 부정하고 싶었겠지만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다연이가 사과하러 왔어요. 진심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답은 충분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연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정말?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았어. 들어오라고 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호가 나가서 다연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다연은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좀 심했습니다. 다연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사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머님, 저도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그래서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제가 밖에서 사올게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입맛 없어. 너희끼리 먹어. 어머니. 괜찮아. 가서 먹고 와. 결국 민호네 가족은 밖에 나가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요. 오후 3시쯤 민호네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그래, 고마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때 다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애가 좀 피곤해하네요. 벌써 가겠다고요? 사과하러 왔다면서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않고 가겠다고요? 그래, 그럼 가거라. 저는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연도 여기 있고 싶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럼 저희 가볼게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다연은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가족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과일 바구니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과, 이런 거칠애가 제겐 필요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민호네 갔나? 네. 오후에 갔어요. 다연이가 사과했대? 형식적으로요. 그래도 사과는 했잖소. 진심 없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큰 며느리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날 이후로 계속 걱정했어요. 응,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어머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다연이가 잘못한 거예요. 알아. 다 알아. 제가 다음 주에 들를게요. 어머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그래, 와라. 기다릴게. 선미의 전화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큰 며느리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요.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일요일에 또 가족 모임 하자. 명훈애도 오고 민호네도 부른다고 했어. 민호네요? 다연이도 온다고요? 응. 민호가 다연이 많이 반성했대. 이번엔 괜찮을 거래.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다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보, 안 하면 안 돼요? 가족인데 어떻게 안 봐? 그리고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한대. 알았어요.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엔 간단하게만 준비했어요. 지난번처럼 이틀씩 매달려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켜 먹으면 되지 뭐하러 고생하나 싶었거든요. 일요일 정오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먼저 왔고 30분 후에 민호네 가족이 왔어요. 다연은 이번에도 역시나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왔니?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다연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점심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다연은 역시 배달 음식이 안전해요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명호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식사 후 큰 손주들은 남편과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큰 며느리 선미는 저를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연은 달랐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연은 손주를 안고 방으로 향했어요. 잠깐 쉴게요. 다연아, 같이 얘기 좀 하자. 차 마시면서. 제가 말했지만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애가 낮잠 자야 해서요. 그럼 재운 다음에 나와. 네, 그럴게요. 다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저는 그 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미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다연이 또 저러네요. 응, 항상 저래. 너무하네요. 가족 모임에 와서 방에만 있으면 뭐하러 와요? 선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민호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다연아, 나와. 다들 기다려. 조금만요. 애가 아직 안 잤어요. 그럼 나라도 나와. 나도 같이 누워 있어야 애가 자요. 민호는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연이가. 됐어, 됐어. 신경 쓰지 마. 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후 4시, 5시가 지나도 다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가족은 어색해하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민호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다연이 언제 나오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다시 불러볼게요. 민호가 다시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연아, 나와. 벌써 옷이야. 알았어요. 조금만요.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집에 와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니?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무 참지 마세요. 저러다 진짜 큰일 나요. 선미의 말이 제 마음속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참지 마라. 참지 마라. 참지 마라. 30년을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손주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이 모욕을 견뎌야 하나요?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다연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우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애들도 피곤해하고. 그래, 그럼 저녁 먹고 가거라. 금방 차릴게.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녁을 차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 안 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또 시켜 먹어요. 난 못하겠어요. 여보, 난 방에 들어갈게요. 저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다연이 있는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 너머로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진짜 지겨워 죽겠어. 왜 매번 여기 와야 하는지 모르겠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음식도 맛없고 집도 낡고 솔직히 우리 애 데리고 오기 싫어. 위생도 별로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건 아니라고, 제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괜찮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선미야, 나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참지 않기로 했어요.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저 애가.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명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연이가 방에서 전화하면서 우리 집이 낡고 더럽다고 음식도 맛없다고 그렇게 말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 문 너머로. 선미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남편 명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 당장 다연이 불러내. 아, 아버지. 당장?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남편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민호가 황급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다연아, 나와. 지금 당장. 왜요? 무슨 일인데요? 나와보면 알아. 빨리. 민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다연이 나왔어요.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애깨잖아요. 다연은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를 느끼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명우가 다연을 노려봤습니다. 다연 씨, 당신 방금 전화로 뭐라고 했어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 낡고 더럽다고, 음식이 맛없다고, 그렇게 말했죠? 다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어머니가 다 들으셨어요. 명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다연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과 함께 조금의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친구한테 그냥이라고?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입에서 그냥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내 집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왔어? 왜 여기 왔냐고. 어머님, 30년 동안 참았어. 30년 동안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알면서도 참았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연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사과는 또다시 형식적이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서서 다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연 씨, 당신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 있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돼? 당신이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가 아내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다연이한테 잘 말할게요. 민호야, 너도 문제야. 내 아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아버지, 이 집에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앞으로 가족 모임 때도 오지 마. 남편의 선언에 다들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평소에는 조용하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됐어.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명우가 소리쳤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큰 손주들이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고 선미가 급히 아이들을 달랬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문 밖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다 마른 것 같았어요.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그리고 그 분노보다 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30년을 참았는데 30년을. 문 밖에서는 여전히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남편과 큰아들 명호가 다연을 질책하는 소리, 민호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리, 선미가 아이들을 달래는 소리.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지쳐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다연은 소파 한쪽 구석에 앉아 손주를 안고 있었고, 민호는 그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명우와 선미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다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다연 앞으로 걸어갔어요. 다연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연아, 내 어머님, 너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 있니?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뭐가 죄송한데?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말을 심하게 한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문제지. 제 말에 다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너는 나를 무시하잖아. 내 음식을, 내 집을, 나를. 처음부터 그랬어.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명호가 옆에서 잘하셨어요, 어머니. 다 말씀하세요라고 거들었어요. 다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무시한 적은 없어요. 없어? 정말?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 음식을 위생 문제라고 한 건 뭐야? 시장 생선을 누가 먹느냐고 한 건? 내 집을 낡고 더럽다고 한 건? 이게 다 무시가 아니라고? 다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연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시집 온 지 몇 년이야? 10년이야. 10년 동안 나는 내가 편하길 바라면서 참았어. 내가 예민한가 보다, 육아가 힘든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너는 변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 내가 뭘 해도 만족하지 못했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눈에는 부족한 시어머니였어. 어머님, 말 끊지 마. 오늘은 내가 할 말 다 할 거야. 제 목소리에 다연이 움찔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서서 손을 잡아줬어요. 여보, 천천히 하시오. 다 말씀하시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다연아,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봤어. 하지만 참았어.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어머님, 너는 달라. 너는 시어머니한테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 나도 이해해. 제 말에 다연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다연아, 자유롭게 사는 것과 무례한 건 달라. 내 의견을 말하는 것과 상대를 모욕하는 건 다르다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모욕한 적이 했어. 수없이 많이 했어. 제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내 음식을 위생 문제라고 한 게 모욕이 아니야? 내 집을 더럽다고 한 게 모욕이 아니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내 얼굴에 침 뱉은 거나 마찬가지야. 다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가 아내를 감싸려 했습니다. 어머니, 다연이도 잘못을 인정하고, 민호야, 너 잠깐 입 다물어. 제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너도 문제야, 민호야. 내 아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10년 동안 왜 한 번도 제대로 말리지 않았어? 어머니 너는 항상 다연이 편만 들었어. 어머니보다 아내가 우선이었지. 그래, 맞아. 아내가 우선이야. 하지만 민호야, 그렇다고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다연아, 내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은 하나야.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오지 마.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남편도 놀라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을 거면, 내 음식을 더럽다고 할 거면, 내 집을 혐오할 거면 차라리 오지 마. 안 오는 게 서로한테 나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연이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말이긴. 그대로야. 너 이 집 오기 싫잖아. 나도 이제 내 얼굴 보기 싫어. 서로 안 보는 게 편하잖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호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호야, 비켜. 어머니, 다연이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렇게까지?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 아내는 이 집이 싫어. 나도 이제 내 아내가 싫어. 그러니까 서로 안 만나면 되잖아. 어머니, 민호야, 너는 어떠니? 너는 행복하니? 제 질문에 민호가 멈칫했습니다. 다연이랑 살면서 너 정말 행복해? 어머니, 그건 대답 못하잖아. 너도 힘들잖아. 내 아내 눈치 보느라 우리 집 욕 들으면서 중간에 끼어서 고생하잖아.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할 거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다시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다연아, 마지막으로 묻겠어. 너 진심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진심으로 나를 어머니로 생각해? 다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도 진심은 아니었구나. 제 말에 다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이제 적대감보다는 당황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나도 이제 지쳤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선미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야 후련해. 정말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다 쏟아내고 나니 후련했어요. 명호가 다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연 씨, 당신 이제 결정해야 해요. 이 가족과 함께 할 건지 아니면 나갈 건지. 오빠, 그게 무슨. 나도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10년 동안 얼마나 참으셨는지 알아요? 명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진심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고 이 집을 존중해야 해요. 다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연아,
모두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다연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여보, 오늘 내가 다 봤어.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형이 맞아. 너 너무했어. 다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날, 응, 내가 너를 말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너무했어. 우리 가족한테 너무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나도 10년 동안 참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계속 내 편을 들었어. 왜냐하면 내 아내니까. 여보. 하지만 다연아, 이건 아니야. 오늘 내가 한 말들, 내가 보인 태도들, 이건 정말 아니야.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보?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연아, 우리 당분간 따로 지내자. 뭐? 다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주가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진심이야. 당분간 우리 거리 좀 두자.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생각? 무슨 생각?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민호의 말에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농담이지? 그렇지? 아니야. 나 진심이야. 민호야.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연이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다연아, 넌 맨날 그래. 다시는 안 그럴게. 잘못했어. 하지만 달라지지 않잖아.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나 정말 변할게. 다연아. 민호는 아내를 떼어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 결정했어. 당분간 우리 따로 지내자. 그동안 우리 둘 다 생각 좀 해보자. 싫어. 난 싫어. 다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연아, 너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알아? 내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는 거 봤어. 68세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우는 거 봤어.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그거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상처받아야 하나? 내 아내 때문에? 여보, 다연아, 미안해. 하지만 나 지금 결정해야 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민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호야, 저 다연이랑 당분간 따로 지낼게요. 그동안 다연이도 생각을 좀 하고 저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호야, 그래도 부부인데. 어머니, 부부도 서로 존중해야 부부예요. 다연이는 저희 가족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건 저를 존중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호는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다연아, 짐 싸. 오늘은 내 친정에 가 있어. 여보, 제발. 다연아, 나도 힘들어. 제발 내 결정 존중해줘. 다연은 울면서 손주를 안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갈게. 내가 나쁜 며느리니까, 내가 문제니까, 내가 나가면 되는 거지. 다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니야. 다 내 탓이야. 다 내가 잘못했어. 다연은 울먹이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러 간 거죠.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민호야. 제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대로 한 건가요? 응, 잘했어. 넌 용감한 결정을 한 거야. 하지만 다연이는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너도 그렇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20분 후 다연이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간다. 다연은 짧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따라 나갔어요. 조심히 가. 도착하면 연락해. 알았어. 다연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의 눈에는 진짜 후회가 보였어요. 응, 알았어. 조심히 가거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연이 문을 나섰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 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제야 내 가슴이 편하다. 정말 그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선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선미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명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시원하셨을 거예요. 저도 속이 다 시원해요. 그래, 고맙다 얘들아.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비록 한 명이 빠졌지만 남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묻어났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요. 덕분에 저도 정신 차렸어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힘들 거야. 괜찮겠니? 괜찮아요, 어머니. 형이랑 형수님이 도와주실 거잖아요. 명호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있잖아. 저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상처를 받고 혼자 사귀며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의자에 편안히 기대 앉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짜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들아,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까? 어머니, 오늘은 제가 살게요. 다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내내 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을 참고 또 참았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며느리에게 이젠 오지 말라고 외친 그 순간, 그리고 아들 민호가 아내에게 당분간 따로 지내자고 선언한 그 반전.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연의 그 모욕적인 태도를 보고도 계속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영자 할머니처럼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을까요? 그리고 민호의 따로 지내자는 결단,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관계에서 참다가 폭발했던 순간, 혹은 용기 내어 목소리를 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든
며느리의 입장에서든 모두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 영자 할머니의 참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